안녕하십니까. 인생성형가 정영기입니다. 이제 장을 바꿔서 인생 역전이라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인생 역전을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곡절이나 시련, 변화가 심한 상태에서 긍정적인 상태로 바뀌는 거, 변화하는 것을 인생 역정이라고 했습니다. 인생이라는 말은 어떤 사람이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이게 소우죠. 플러스 1. 소가 외나무 다리를 건너는 것 같다. 이렇게 인생을 풀이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럴싸한 풀이입니다. 그처럼 네 다리를 가지고 있는 소가 외나무 다리를 건너는 것처럼 어렵고, 그리고 신중해야 되고, 또 떨어지면 죽는. 그런데 전환이라고 하는 그 말은 구른다는 이야기죠. 바퀴가, 수레바퀴가 구른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역은 거스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역전이라는 이야기는 그러니까 구르는데, 만일 소가 외나무 다리에서 구를 때 송아지 같으면 유연하니까 떨어지더라도 죽지 않고 뼈가 부러지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큰 소, 성우라면 이거는 외나무 다리에서 떨어졌다 하면은 그대로 죽을 겁니다. 무게도 많이 나가고 뼈도 굳어 있어서. 그처럼 인생 역전은 나이가 들수록 힘듭니다. 공부도 그렇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에서 6학년까지, 초등학교 6학년이면 14살 되는가요? 그때쯤에 정신을 딱 차려서 초등학교 6년 과정을 바짝 하면 1년에 마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대로 초등학교 공부를 섭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학교, 고등학교 6년 과정은 이 6년 과정을 고등학교 3학년 가서 정신 바짝 차린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습득할 수 없습니다. 공부라는 것도 역시 적층되는 거거든요. 쌓이는 겁니다. 탑처럼. 그래서 밑에 바탕이 든든하게 잡혀야 영어도, 국어도, 수학도 그 위에 탑을 쌓는 것인데, 초등학교 때 부실한 기초,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 와서 놀았는데 그 12년 과정이 되는 거잖아요. 초등학교는 6년이지만 중고를 또 합치면 12년 과정이 되는데 그 12년 과정을 1년에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죠. 즉, 인생 전환을 19살 고등학교 3학년도 아무리 정신을 차린다 하더라도 그때는 공부로 바꾸기에는 늦습니다. 재수한다고, 삼수한다고 1, 2년 사이에 확 바꾸기도 쉬운 문제가 아니죠. 그러나 그때까지만 해도 뼈가 유연하고 두뇌도 생성적이고, 그리고 동기만 확실하면, 체력이 좋기 때문에 지력과 내력, 근력, 여러 가지 힘이 전성기이기 때문에 바꿀 수 있습니다. 힘들 뿐이지. 그러나 나이 들수록 힘들다는 이야기입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정신 차려도 될까 말까 하고 6년 과정은 1년에, 그리고 중고 과정까지 합치면 12년 과정을 1, 2년 사이에 전환한다는 건 힘들고, 그게 힘들기 때문에 그전에 뭐 장승수가 공부가 가장 쉬웠어요 하고 얘기했지만, 그런 장승수 같은 인생 역전을 하는, 공부로 역전해서 서울대 들어가고 그리고 거기서 사법고시까지 패스하는 그런 사람은 드문 겁니다. 드물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희망은 주지만 그가 쓴 책을 읽으면서 절망하는 사람도 나오는 겁니다. 한번 해볼까 하고 따라 하다가 역시 난 안 돼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19살이 아니라 이제 40대 중반에서 대개 인생은 경제적으로나 이 경력, 심리, 교육 여러 측면에서 40대 중반 이후가 가장 전성기라고 합니다. 직업 연령이나 경제 연령이나 지적, 지식 연령이나 40대 후반을 전성기로 보는데, 중후반을, 그때 이후에는 역시 인생을 바꾸기가 훨씬 힘들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찌 보면 불법, 편법을 쓰는지도 모릅니다. 이번 토지공사든가 LH 이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그리고 우리나라의 이 불법, 편법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본의 인구가 1억 3천. 그런데 형사사건을 작년에 뭐 10,000건이라고 보던가요? 근데 우리나라 인구 5천. 형사사건이 71만 건이라고 보던가요? 인구 대비하면 그러면 우리나라가 160, 70배?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런 형사, 그 다음에 그 사기, 이런 사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런 편법, 불법이 판칠 때 그런 세계에서 정칙을 쓰는 사람 또는 약자로서 정상적인 과정을 밟으려고 하는 사람이 더욱더 힘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 들수록 힘들고 약자일수록 힘들고, 그리고 그가 편법이 판치는, 어찌 보면 불신공화국, 사기공화국에서는 정도를 가려고 하는 사람은 더 힘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조국이나 조정래도 일본 토착 외구에 대해서 반일 감정만 조장할 게 아니라, 일본이 우리나라를 그렇게 괴롭혔다는 얘기만 할 게 아니라,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지금 일본에 비해서 불신사회가 됐는가. 그리고 일제시대 때는, 일제강점기에는 왜 우리나라가 그 이전에 그렇게 일본에게 전쟁도 한 번 못하고 제대로 싸움도 못하고 그대로 먹혔는가. 그걸 사실은 연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에 대비를 해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그 중에 매우 중요한 것이 불신사회입니다. 일본 그 후쿠야마가 썼던가요? 트러스트. 거기서 보듯이 사회가 불신으로 팽배해 있으면 거기서 사회적 비용이 매우 많이 듭니다. 이웃집 사람을 만나더라도 경계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심리적 부담이 얼마나 큽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나라 사람들 사이에 불신이 팽배해 있으면 정부 못 믿고 관료를 못 믿고 거기서 이러는 고양이를 못 믿으면, 고양이한테 고기를 맡겼는데 그 고양이를 못 믿으면 어떻게 고양이한테 맡기겠습니까? 근데 그런 형국이 여기저기서 일어나잖아요. 근데 이념에 쪄들어가지고 그것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신상필벌하지 않으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더 힘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약자가, 젊은 사람이 이런 사회에서 내가 과연 정도를 가가지고 성공할 수 있을까? 인생을 역전할 수 있을까? 인생은 그 자체가 외나무 다리를 건너는 거라고 하는데, 그 소가 외나무 다리를 건너는데 거기서 굴러서 전환을 한다는 거, 거슬러 전환을 한다는 거, 그거 가능이나 할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제가 학교 학원에 있었죠. 학부모들을 직접 만나거나 전화를 통해서 무수히 들은 이야기가 뭐냐면, 내 자식 성적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정신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그 인생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하는 이야기를 가장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제대로 대답 못했습니다. 이제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 자녀 바꾸고 싶죠? 성적도, 그 정신도, 습관도, 인생도 바꾸고 싶죠? 자녀를 바꾸려면 당신이 바뀌십시오. 당신이 바뀌는 게 빠릅니다. 왜? 당신이 절실하게 공부의 효용도 알고 인생을 어떻게 바꾸는 것도 알고 정신 상태가 어떨 때 전환되는지 알잖아요. 아는 사람이 바꿔야지, 늦더라도. 근데 나는 늦어서 이제 공부해야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래서 자식한테 잔뜩 기대를 걸고, 자식이 이제 막 초등학교 걸어 다니는데 뛰라고 하고 저 올림픽 경기장 나가라고 그래서 나갑니까? 바톤을 적절할 때 줘야 되죠. 아직 제대로 뛰지도 못하는 자녀한테 바톤을 줘가지고 올림픽 나가라고 하면 안 되죠. 그리고 또 너무 늦게 줘도 안 되죠. 이제 40 돼가지고 독립해서 벌써 나갔어야 되는데 30 넘고 40 넘었는데도 그때까지 바통 안 주고 나만 따르라. 내가 다 먹여 살릴 테니까. 그런 부모도 역시 안 되죠. 너무 빨라도 안 되지만 너무 늦어도 안 되죠. 인생 추락은 간단해도 30년 40년 살았어도 추락은 일시에 될 수 있지만 그렇게 오르기까지는 매우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언행을 바꿔야 됩니다. 인생 역전은 언행을. 마음으로는 안 됩니다. 말로만은 안 됩니다. 언행 같이 바꿔야 됩니다. 말과 행동을 같이 바꿔야 됩니다. 언행을 일치시켜야 된다고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 세계적으로 대부분은 말이 빠르고 발은 느립니다. 말로는 좋은 사람 다 살리고 선한 일 다 하지만 아주 신실해가지고 하늘 올라가도 될 것 같지만 천사 같지만 발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죠. 인생은 자기가 말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라 행동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습관의 동물입니다. 그냥 습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가치관 따라 움직이는 겁니다. 근데 그 가치관은 어릴 때 부모와 함께 형성하는 것이죠. 이념에 따라 그 이념을 붙들고 또 사는 측면도 있죠. 그런데 이 습관이라든가 가치관이라든가 이념이라든가 이런 게 늦을수록 오래 굳어 있어가지고 경직되어 있어서 이거 바꾸는 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냥 말로만, 마음으로만 딱 진짜 잘해야지. 난 잘할 수 있어. 난 믿는다. 정영기 괜찮은 사람이야. 그렇게 말해서 안 된다는 이야기죠. 언행을 바꿔야 한다는 이야기죠. 근데 어떤 사람은 쉽게 또 하려고 하죠. 인생은 한방이다. 인생 역전 비결은 있다. 여기저기서 유튜브 얘기를 했었죠. 유튜브에서도 걸러들여야 됩니다. 유튜브에도 정말 불편한 진실을 말해서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부황부황한 얘기를 통해서 일시적으로 이를테면 그냥 만족감만 느끼게 하는 정신승리만 하게 하는 그런 유튜버도 많습니다. 사실은 다 아는데 실행을 못하기 때문에 인생 역전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실행은 늦을수록 어렵기도 하지만 늦을수록 더욱더 오래 해야 되거든요. 습관을 초등학생 때는 한 달이면 바꿀 수 있지만 30대 40대 되면 6개월 1년은 고생을 해야 되는데 걸음걸이 하나도 말투 하나도 그런데 늙을수록 늦을수록 그 경직된 습관을 바꾸는 게 힘듭니다. 그걸 오랫동안 바꾸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말 그대로 작심삼일로 그대로 가기가 십상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저기서 성공했다. 또 유튜브에서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여기다 투자하면 몇천 포인트 수익을 얻는다. 여기 사라 저기 사라. 내 말 들으라. 여자가 어떤 애 남자가 어떤 애. 여자가 한 명입니까? 남자가 한 명입니까? 그런 보편적인 모든 인간에게 적용되는 그런 법칙이 되어 있습니다. 다 다른 겁니다. 그래 자기가 그런 뭐랄까요 흡수 능력이 수용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남이 하면 그냥 그걸 듣고서 그대로 따라하면 될 줄 알고 그렇게 쉽게 비결을 찾는데 백날 비결을 기다려야 백날 헬리콥터가 와가지고 나를 정상으로 데려주기를 바라봐야 안 됩니다. 떨어지기를 바라는 그 감 안 떨어집니다. 또 떨어진다 하더라도 내 입속으로 쏙 들어가지 않고 잘못하면 쏙 들어가가지고 기도 막혀 죽습니다. 홍시가 떨어지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올라가서 따든가 막대기로 따야 되죠. 아니면 돈 벌어서 그 감 따먹을 시간 없으면 사 먹으면 되는 거고요. A를 하면서 B를 기대하는 거 그것이 사기입니다. A를 노력했으면 A를 바라야죠. 어제같이 노력하면서 오늘이 바뀌기를 바란다? 어제처럼 오늘도 그대로 살면서 내일은 또 바뀌길 바란다? 그게 바로 어찌 보면 도둑놈 심포죠. 될 수 없는 거죠, 그게. 오늘처럼 살면 오늘 같은 내일이 오는 겁니다. 그리고 내일 또 오늘처럼 살면 바뀌지 않는 겁니다, 인생은. 인생 역전은 그렇게 쉽게 되지 않습니다. 죽을 때까지는 우리는 또 그리고 재밥벌이를 해야 됩니다. 죽을 때까지 누구 의존을 한다든가 국가에서 나 먹이 살려주겠지 아니면 자식이 먹이 살리겠지 자식 바쁩니다 요새. 그리고 국가 탓하고 나라 탓하고 그 제도 탓하고 그리고 배우자 탓하고 자식 탓하고 남 탓. 그래서는 역전할 수 없습니다. 가계 지금 한 60%는 3억 미만이라고 합니다. 아마 그거는 이제 설문조사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보다 더 적을 겁니다. 그런데 이 경제 상황을 반전시키는 것도 저처럼 이렇게 이제 지식근로를 한다면 60대 이후에도 나는 전성기다 하면서 그동안 쌓은 지식과 경험을 통해서 지식근로를 해야 되죠. 지식근로도 머리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근육도 써야 되고 이렇게 서서 딱 해야 되고 저도 이 방송 준비하는데도 몇 시간 사실은 고민했습니다. 듣는 분은 간단할지 모르지만 이걸 어떻게 시작해가지고 어떻게 마무리를 할까 어떤 내용을 할까 세 가지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뭘 이야기를 해야 될까 인생 역전 이 장을 여는 건데 이 막을 열면서 이 장을 열면서 어떤 이야기를 할까 하는 고민을 했거든요. 그렇게 스스로 고민하는 속에서 멍 때릴 때 때로는 어떤 생각을 떠올리고 그리고 그동안 경험한 것과 얻은 그 지식 모든 것을 동원해서 최선을 다해서 이 방송을 듣는 사람에게 무슨 도움을 줄까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나라에게 또는 다른 사람에게 자녀나 배우자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나를 내 스스로 먹여 살 수 있는 방법은 뭘까? 문제는 나다. 나를 바꿀 수 있는 것도 나다. 믿을 건 나뿐이다. 나를 바꿀 수 있는, 나를 역전할 수 있는 사람은 나뿐이다. 그렇게 생각해야 되지. 우리 부모가 뭐에 살릴 거야. 나라에서 책임져야지. 애기들 나라고 쓰면 나라에서 책임져야 되지. 나도 나라에서 책임져야 되지. 그러면서 세금은 안 내라고 하면. 그럼 누가 세금 냅니까? 소는 누가 키웁니까? 될 수 없는 소망을 갖는 거죠. 부자들이 그걸 세금 내가지고 먹여 살리는데 부자들 요구하면 부자들이 세금 내고 싶겠습니까? 무슨 신이 나겠습니까? 근데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잖아요. 세금 많이 거두면서 마치 도둑놈한테 뺏어 오듯이 아주 당당하게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이렇게 그 정치하는 친구들이 이념을 통해서 갈등, 빈부ť 갈등, 지역 갈등, 또 세대 갈등, 남녀 갈등, 이런저런 어떤 그 의사와 뭐 간호사의 갈등을 조작해가지고, 대립을 조장해가지고, 자기 어떤 그 추구하는 그런 세력의 투정만 받으면 우리는 된다. 가난한 사람 많으니까 당연히 가난한 사람을 표적으로 삼아가지고 그 사람들의 옹호를 받으려고 하면 돌아가죠. 그런데 그런 그 나라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포퓰리즘에 빠지면 몇 년 못 가죠. 몇십 년 못 가죠. 그동안 조상들이 해놓은 걸 다 까먹고, 그리고 사회는 대립이, 불신이 팽배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나라를 계속 추락하게 만든다면 그처럼 큰 죄 짓는 게 없죠. 나라를 이렇게 운영하는 사람은 개인 하나도 자기가 태어나기 전보다도 에머슨이 말했듯이 떠날 때 세상을 더, 이 세상을 더 좋게 만드는, 올 때보다도 갈 때 조금이라도 더 멋지게 만들고 간다면 그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죠. 지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대통령이고 일 잘하면, 그런 바람직한 일을 하면 대통령보다 더 위대한, 특히 무능한 대통령보다는 훨씬 위대한 사람이 될 겁니다. 예, 이제 인생 역전에서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어쩌다 이런 그 상황이 됐는가. 그리고 인생 역전이라는 것은 밑에 사람만 하는 게 아닙니다. 윗사람은 어떻게 정신을 개조해야 되는가, 어떻게 상식을 갖춰야 되는가, 어떻게 법을 지켜야 되는가, 어떻게 바람직하게 세상을 더 바꾸기 위해서 이 재력을 써야 되는가, 그런저런 고민을 같이 할까 합니다. 인생성형과 정연기도 부족하고 또 부족하지만 여러분과 함께 지혜를 모아서 바람직한 삶을 바꾸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